제2차 대통령의 당대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불가함을 밝혀왔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대화하려고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알리바이용이 아닌가요? 예, 본격적인 정치권 얘기를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놓고 연일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먼저 발단이 됐던 어제 최재성 수석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제2차 대통령의 당대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어제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습니다. 청와대는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빈말로 지나가듯이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면 전환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확실히 확인해야 되니까요. 장혜철 평론가님. 실제로 공식 요청을 못 받았다는 통합당의 주장이 더 맞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 생각에서는, 그리고 제가 정치권 주변부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당의 주장이 조금 더 일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당대표 회담을 하겠다. 굉장히 중한 사안이거든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조차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 회담을 정무수석이 찾아오는 자리에서 지나가는 듯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보통은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면담 여부라던가 일정 여부, 그리고 면담의 참석자 여부, 심지어는 배석자 여부까지 청와대에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이를테면 원내대표도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대변인 몇 명 정도를 동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조율하는 게 이 대통령과 당대표 회담의 일반적인 순서인데, 그런 것 없이 최재성 정무수석이 예방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을 찾아가서 대통령께서 한번 보자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라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이걸 의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이지 실질적인 회담 제안으로 받아들이긴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고요. 저희가 사실 지나가면서 종종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제안이 되려면 언제 어디서 밥을 먹자고 구체적인 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진짜 나랑 식사를 하자는 거구나라고 알아듣고 준비를 하겠죠. 그런 부분이 생략되었었다는 점에서 저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실수를 한 것인지, 그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야당 프레임을 만들고자 정치적 전략을 꾀한 것인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후자 쪽에 무게감을 두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게 최재성 정무수석 4선이거든요. 그리고 당에서 중요한 요식 다 경험해봤습니다. 예. 이 정도로 공식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알만한 분께서 왜 그러셨을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상황이었고요. 오늘 오전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취임 인사차 와서 지나가는 말투로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는 게 어떻겠냐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정도 이야기했다고만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만나자고 하면 절차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이건 정식으로 만나자는 제의입니다라든지 이런 건데 그냥 취임 인사차 와서 의례적이고 지나가는 말로 한번 만나는 게 안 좋겠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대화하려고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알리바이용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알리바이용이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오늘 오전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는 식사만 하러 밥만 먹으러 청와대에 가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단언을 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일단 지금 이해찬 대표 임기가 8월 29일이면 끝납니다. 예. 새로운 대표가 이제 선출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양당 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같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르면 각 당 대표들이 우르르 가서 지금 밥을 먹는 이런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예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당대표 시절에 본인이 사퇴를 하고 비대위원장을 맡겨서 어떤 면 정권 창출에 기여한 분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볼 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다 임기 끝나가는 이해찬 대표와 내가 대통령 가서 밥 먹는 게 이게 모양이 되느냐라는 그런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본인과 1대1 면담을 요구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여당과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대표 같이 해서 하는 모양새는 김종인 위원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청와대가 그냥 같이 밥이나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예전에 했던 그런 여야 대표 회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했을 텐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응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대통령과 단독 회담이 된다면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해찬 대표와 내가 함께 가는 이런 회담은 나는 응할 생각이 없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 청와대가 제시한 회담은 이 여야 대표 회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담에 응답할 이유가 없다. 아마 그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오전 상황이고 최 교수님 오늘 오후 상황을 봐야 돼요. 어제는 통합당이 거절했다고 했던 최재성 수석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화할 수 있다고 입장 밝힌 건 매우 다행이고 착수했으면 한다. 그러니까 다시 추진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도로 보여요. 아마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좀 절차를 밟아서 얘기해달라는 거고 아마 대통령 정무수석인 최재성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방식이 통합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단독으로 만나서 뭔가 현안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본인 가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최재성 수석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통합당 입장도 들어보고 청와대도 입장이 있지 않겠어요?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고 했으니 일단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비서실하고 대통령 정무수석실하고 아마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결정될 것 같고 뭐 성사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 수석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공을 넘겼잖아요. 취재진이 당연히 오늘 김종인 위원장에게 물었을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 오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소재가 정해져서 꼭 그게 필요하다고 내가 판단을 하면 내가 인용할 거예요. 어제부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이준석 의원님. 그럼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형식도 1대1이고 내용도 도대체 날 만나서 무슨 얘기를 같이 나눌지를 확실하자는 건데 단독 회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만약 그 형식이 만약에 원하는 방향으로 갖춰진다면은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형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과거에 이제 아까 언급되었던 5당 대표 회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참석을 했었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제1야당의 어쨌든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소통을 하고 싶었을 텐데 그 판에 뜬금없이 손학규 대표가 낍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난 기사를 보면은 황교안, 손학규 고성 설전 문 대통령이 말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 손학규 대표는 그 다음날 와가지고 내가 인생 선배, 정치 선배로서 황교안 대표를 꾸짖었다 이렇게 막 회견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보기 싫은 어떤 형태의 회담 양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언급됐던 것처럼 이해찬 대표라든지 다른 여권 인사의 배석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과거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비대위원 시절부터 해서 계속 언급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도 독대를 이제 그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 독대를 하면은 다 납득을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처음에 나와 약속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좀 뭔가 결과가 나오는 예를 들어 민생 문제고 코로나면 코로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회담을 하고 싶은 그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뭐 영수회담, 뭐 회동 이런 것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위원장의 과거 인연이 재조명되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볼까요? 두 분이 이제 만나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밖으로 내놓는 이제 말씀들이 좀 다른 거예요. 김종인 대표께서는 뭐 앞으로 만나면 농기를 가지고 와야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을 하신 말씀인데. 농담 얘기 많이 나왔죠.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요.
김정인 위원장을 빗대서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방식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어떤 정당 정치 이런 쪽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이죠. 뭐 사실 과거 얘기니까 지금은 또 달라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악연이라면 악연,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단독으로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잘 될지 물음표를 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제가 뭐 사석에서 뵈면 수차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재인 당시 대표 시절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어떤 대화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뭐냐면 이 정치적 언어라는 게 좀 명료하고 어떤 면에서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당시의 어떤 비대위원장을 놓고 당권 도전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나눌 때 본인이 한 이야기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이야기 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전달된다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역대 영수회담에서 결과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대화는 되지만 이게 나와보면 예를 들어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가서 얻은 게 뭐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당 입장대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뒤끝이 좋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식의 문제가 중요한 게 이게 여러 명이 뛸 경우에는 사실은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고 단독 회담을 해야지만이 협상의 주도권을 야당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졌다는 인상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의 의미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쩌면 전국을 주도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내용에 있어서도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요구하는 거고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아마 이 대화가 성립되는 데는 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당이 또 대표 교체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로운 대표가 되면 새로운 대표가 또 나도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동의 진실공방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간대별로 저희가 한번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정치권 공방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